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고요. 천만에요. 70세가 넘으셨다면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 소화시킨답시고 억지로 나가시는 그 산책길이 어쩌면 뇌졸중으로 가는 급행열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면 혹은 말도 안 돼 평생 밥 먹고 걷는 게 건강 비결이라고 믿었는데 라며 반박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10년, 아니 20년 더 늘려줄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식사 후에 몰려오는 졸음을 억지로 참아가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부지런해야 건강하다는 믿음 때문이지요.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성실함이 너무나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숟가락을 놓고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려가며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70평생 철석같이 믿어왔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저 누워있는 것만으로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충격적인 진실을 나만 알지 말고 내 가족, 내 친구들도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시니어 건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도 밥만 먹으면 어지럽더라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 71세의 정곡순 어르신입니다. 이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통으로 나가 생선 좌판을 벌이셨던 분입니다. 비린나에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한겨울 칼바람에 손이 터져가며 3남매를 대학까지 공부시킨 위대한 어머니시지요. 시장 상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옥순이 엄마는 엉덩이에 본드를 붙였나 한 번 앉으면 일어날 줄을 몰라. 밥도 맛있듯이 먹고 바로 일하잖아. 어르신 스스로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기에 눕는 것은 아픈 사람이나 하는 짓이고 게으름은 죄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강철 같던 어르신의 몸에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점심 장사를 마치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든든하게 드셨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무장갑을 끼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텔레비전 화면이 꺼지듯 캄캄해지더니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마셨지요. 처음에는 내가 요즘 무리했나 빈혈인가 싶어 잠시 앉아 쉬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밥숟가락만 놓으면 어김없이 세상이 돌고 식은땀이 나고 몸이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좋다는 영양제도 사 먹어보고 보약도 지어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밥 먹는 것 자체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따님의 손에 이끌려 대학병원까지 오게 되셨고 뇌 MRI부터 심장 검사까지 안 해본 검사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르신 뇌도 깨끗하고 혈압도 정상이고 빈혈도 없습니다. 그냥 노화 현상이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의 그 건조한 한마디에 전곡순 어르신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꾀병이라도 부린다는 말입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축 처진 어깨와 불안한 눈빛을 보고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의학 기계로는 잡아내기 힘든 하지만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식후 저혈압이라는 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괴롭힌 진짜 범인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의 지독한 부지런함이었습니다. 뇌가 피를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움직였던 그 습관이 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지하에서 물을 퍼올리는 중앙 펌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저 꼭대기층 10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아주 까다롭고 귀한 VIP 입주민입니다. 이 뇌라는 VIP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와 산소의 무려 20%를 혼자서 다 씁니다. 잠시라도 물, 즉 혈액 공급이 끊기면 뇌세포는 바로 파업을 일으키고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피에 굶주려 있는 장기라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지하 펌프가 쌩쌩 돌아가서 10층까지 물을 잘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하는 순간 아파트 저층 상가인 위장과 소장의 비상이 걸립니다.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관리센터는 중대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소화가 급하다. 팔다리와 머리로 갈 피를 좀 줄여서 위장으로 다 몰아줘라. 마치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한 곳으로 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젊고 건강한 사람은 자율신경이라는 자동 제어 장치가 아주 빠릿빠릿하게 작동합니다. 위장으로 피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심장 펌프를 더 세게 돌리고 다리 혈관을 꽉 조여서 10층 뇌로 가는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밥 먹고 바로 농구를 해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년을 써온 어르신들의 자율신경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낡고 녹이 슬어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위장으로 피가 쏠리는 순간 펌프를 더 세게 돌리지도 못하고 혈관을 조이지도 못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저층인 위장에는 피가 흥건한데 꼭대기층인 뇌에는 물이 끊겨버리는 단수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곡순 어르신이 느꼈던 그 어지러움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뇌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가며 나 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밥 먹고 누우면 소 된다 는 옛말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산책을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 있는 자세는 중력을 거슬러 피를 머리까지 올려야 하는 심장에게는 가장 고된 자세입니다. 안 그래도 위장에 피를 뺏겨 뇌로 보낼 피가 부족한데 억지로 서서 움직이니 뇌의 혈류량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세포는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깜빡깜빡 기억력이 사라지는 건망증,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증상,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경색과 뇌출혈. 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바로 식후의 무리한 움직임에서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낡아버린 펌프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울 수도 없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해답은 너무나 간단해서 허무할 정도입니다. 바로 중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10층까지 물을 쏘아 올리기 힘들다면 아파트를 옆으로 눕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 편안하게 눕는 것입니다. 몸을 수평으로 만들면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애써 펌프질하지 않아도 그저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게 혈액을 뇌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위장이 소화하느라 피를 한가득 머금고 있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지 않고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전곡순 어르신께 이 처방을 내려드렸을 때 어르신은 펄쩍 뛰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랬다가는 역류성 식도염 걸려서 속 쓰려 죽습니다. 다들 걸으라고 하던데 선생님이 돌팔이 아닙니까? 어르신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위산이 잘 역류하는 분들에게 식후 눕기는 금기사항처럼 여겨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의학적인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속이 좀 쓰린 식도염과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뇌졸중. 과연 무엇이 더 무섭고 급한 문제일까요? 당연히 뇌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식도염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한 번 죽은 뇌세포는 그 어떤 명의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눕기는 그냥 대자로 뻗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식도염은 막아주면서 뇌혈류는 펑펑 뚫어주는 기적의 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20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뇌를 10년 더 젊게 만드는 특별한 호흡법과 손동작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를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전곡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따라 하셨지만 딱 사흘 뒤에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안개가 걷힌 것처럼 맑아졌어요. 밥 먹는 게 이제 안 무서워요. 도대체 어떻게 누워야 하길래 식도염도 피하고 뇌도 살릴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전곡순 어르신을 3일 만에 다시 시장으로 나가게 만든 그 20분의 기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침실과 거실에서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어지러움을 씻은 듯이 없애주는 식후 뇌소생 매뉴얼을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뇌를 살리고 위장도 지키는 그 황금 각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핵심은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비스듬히 세우는 것입니다. 각도로 따지면 약 15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집에 있는 소파 쿠션이나 베개를 2-3개 정도 겹쳐서 등 뒤에 받치세요. 마치 회장님들이 앉으시는 리클라이너 의자에 기댄 것처럼 상체가 살짝 들린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각도가 왜 기적이냐 하면 물리적으로 위산이 식도를 타고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머리의 높이 차이를 현저하게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은 중력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고 아주 적은 힘으로도 뇌까지 혈액을 쑥쑥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화불량도 피하고 뇌졸중도 막는 일석이조의 눕기 기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분 동안 누워 계시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동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만세 수면법입니다. 이름이 좀 재미있지요? 하지만 이 동작에는 놀라운 인체공학이 숨어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두 팔을 만세 부르듯이 머리 위로 살짝 올려보세요. 그렇다고 벌 서는 것처럼 팔을 쭉 뻗으라는 게 아닙니다. 팔꿈치를 구부려서 손등을 이마 위에 얹거나 베개 옆에 편안하게 툭 던져 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갈비뼈와 가슴 근육은 점점 딱딱하게 굳고 오그라듭니다. 흉곽이 좁아지면 폐가 충분히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정맥 혈관들이 눌리게 됩니다. 피가 심장으로 돌아와야 다시 뇌로 뿜어줄 텐데 돌아오는 길이 막혀버리는 셈이지요. 이때 팔을 위로 올리는 만세 자세를 취하면 굳어있던 갈비뼈 사이사이가 부채처럼 활짝 펴집니다. 좁아졌던 가슴 공간이 넓어지면서 눌려있던 혈관들이 뻥 뚫리게 됩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가 뚫리듯 전신을 돌던 피가 심장으로 시원하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전곡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아이고 팔 저려서 못한다 하셨지만 제가 어르신 딱 5분만 참아보세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선생님 자고 일어나면 항상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머리가 맑아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뇌로 가는 산소길이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을 먹고 나서 눕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당에 있거나 손님이 와서 누울 수 없을 때 말입니다. 이때는 앉는 자세만 바꿔도 뇌로 가는 혈류량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결은 엉덩이 밀어넣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혹시 소파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등은 둥그렇게 굽힌 채 턱을 앞으로 쭉 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자세는 스스로 목을 졸라 뇌로 가는 혈관을 막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정교한 센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 부위 경동맥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서 목을 앞으로 쭉 빼면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서 이 혈압 조절 센서와 신경 다발을 짓누르게 됩니다. 밥을 먹어서 위장으로 피가 쏠릴 때 이 센서가 빨리 작동해서 뇌로 가는 혈압을 올려
라고 명령해야 하는데 신경이 눌려 있으니 먹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바디 끝까지 아주 깊숙하게 밀어 넣으세요. 꼬리뼈가 의자 뒤에 닿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등바디에 딱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이 바로 서고 굽어있던 등뼈가 펴지면서 앞으로 빠져나갔던 목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목뼈가 제 위치를 찾으면 눌려있던 신경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자율신경이 되살아나서 식사 후에도 혈압을 능수능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전곡순 어르신은 평생 생선을 다듬느라 쭈그리고 앉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 구부정한 자세가 어르신의 뇌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지요. 제가 어르신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에 본드를 붙였다고 생각하고 깊숙이 앉으세요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뻐근하다고 하셨지만 자세를 바꾼 지 일주일 만에 만성적인 뒷목 통증까지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밥 먹고 나서는 설거지를 미루고 20분 동안 등 뒤에 쿠션을 받치고 비스듬히 눕는다. 이때 팔은 편안하게 위로 올려 가슴을 연다. 만약 누울 수 없다면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밀어넣고 꼿꼿하게 앉아 뇌신경을 깨운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사소한 습관이 비싼 공진단보다 여러분의 뇌를 더 강력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밥 먹고 누워있으면 살찌지 않나요? 혹은 소화가 안 되지 않나요? 라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뇌와 위장으로 피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소화기관도 힘을 내서 일을 합니다. 뇌가 피를 못 받아 비실비실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에너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죠. 즉, 식후에 편안하게 쉬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력도 높여줍니다. 단 여기서 눕는다는 것은 잠을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휴식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리면 위장 운동이 느려질 수 있으니 20분 알람을 맞춰 두시고 명상을 하듯 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옥순 어르신께 이 두 가지, 즉 식후 비스듬히, 눕기와 엉덩이 깊숙이 앉기를 처방해 드렸을 때 어르신은 평생을 종종거리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게으름 피우는 것 같아 영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사흘이 지나자 어르신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부지런했던 게 아니라 내 몸을 혹사시키고 있었네요. 밥 먹고 잠깐 누워있는 그 시간이 이렇게 달콤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시간인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고 눈빛은 총명해지셨습니다. 뇌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있어도 쓰는 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겠지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좋은 말이네 하고 넘겨버리면 내일 또다시 밥 먹고 어지러운 하루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전곡순 어르신이 3일 만에 어지럼증을 탈출하고 다시 활기차게 시장으로 나가실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하루 루틴표를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70대 어르신이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입니다. 이 루틴에는 단순히 눕고 앉는 것 외에도 뇌 혈류를 뻥 뚫어주는 기적의 아침 습관과 자기 전 뇌 청소를 돕는 특별한 의식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따라 하셔도 여러분의 뇌혈관 나이는 10년은 젊어질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기적의 루틴을 시간대별로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다른 분들의 생생한 후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펜을 드셨습니까? 전곡순 어르신이
쓰러질 듯한 어지럼증을 극복하고 다시 활기차게 시장을 호령하게 만든 그 기적의 하루 루틴을 시간대별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루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아주 작은 쉼표를 찍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쉼표가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숨구멍이 됩니다. 정옥순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기상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알람이 울리면 스프링 튕겨나가듯 벌떡 일어나셨지만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눈을 뜨면 이불 속에 누운 채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발끝을 쭉 펴는 만세 기지개를 5번 반복하십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혈관을 깨우고 심장에게 이제 피를 돌릴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물 한 잔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뇌로 가는 길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침 식사 시간. 여기서 핵심은 양입니다. 전곡순 어르신은 밥그릇 크기를 조금 작은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과식을 하면 위장이 더 많은 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식후 저혈압이 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배부르다가 아니라 약간 아쉽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는 것이 뇌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어르신은 예전처럼 바로 설거지통으로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셔서 등 뒤에 쿠션을 두툼하게 받치고 상체를 20도 정도 세운 채 편안하게 누우십니다. 이때 알람을 정확히 20분으로 맞추십니다. 이 20분 동안 어르신은 무엇을 하실까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트로트를 듣지 않으십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십니다.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상하십니다. 내 위장으로 갔던 피가 다시 내 머리로 맑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명상하듯 쉬는 동안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는 도우면서도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람이 울리면 그때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놀랍게도 예전 같으면 머리가 핑 돌고 하품이 쏟아졌을 시간인데 머리가 찬물에 씻은 듯 개운하다고 하십니다. 뇌 충전이 완료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누워 계시라고 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20분의 휴식은 충전이지 방전이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충전이 다 되면 뽑아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분 뒤 뇌에 혈류가 가득 찼을 때가 바로 여러분이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전곡순 어르신은 20분 휴식 후 설거지를 후다닥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으로 향하십니다. 혹은 동네 공원을 30분 정도 산책하십니다. 뇌가 맑은 상태에서 걷는 걸음은 근육을 만들고 뇌세포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하는 진짜 운동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지러움을 참고 억지로 걸었다면 이제는 넘치는 활력으로 걷는 것입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장에서도 어르신의 루틴은 계속됩니다. 생선을 손질하시다가 잠시 의자에 앉으실 때면 습관적으로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쑥 밀어넣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빠져나갔던 목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눌려있던 목덜미 혈관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옆집 상인이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자세가 꼿꼿해? 회춘했어? 라고 물을 정도입니다. 자세가 좋아지니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뒷목 당김과 두통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똑같이 20분 눕기를 실천하십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안방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고개를 숙이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경추를 압박해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최악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침대에 누워 베개를 목 뒤에 편안하게 받치고 양손을 가슴 위에 살짝 얹는 만세 수면 자세를 취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심장아, 내 뇌야 고생 많았다 라고 스스로를 토닥이며 잠이 드십니다. 이렇게 사흘을 보내신 뒤 전곡순 어르신은 저에게 선생님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사는 게 이렇게 가볍고 즐거운 줄 몰랐어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루틴이 어려워 보이시나요? 돈이 드나요? 아니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함이 쌓여 10년 뒤 여러분이 요양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여행지의 호텔 침대에 누워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뇌혈류가 막히면 뇌세포는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밥 먹고 쏟아지는 졸음을 식곤증이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가 숨을 못 쉬겠다고 보내는 비명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눕는 것이 죄스럽고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자식들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시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유산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식들의 간병을 받는 것보다 식후 20분 동안 당당하게 누워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웃어주시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는 밥 먹고 설거지통 앞에 서 있는 며느리나 딸에게 미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소파의 자리를 잡으십시오. 내가 지금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오래오래 행복하려고 뇌를 충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의학적인 지식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지난 세월에 대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오신 여러분의 심장과 뇌에게 이제는 휴식이라는 선물을 주셔도 됩니다. 아니, 주셔야만 합니다. 식후 20분의 눕기 의자, 깊숙이 앉기, 만세하고 잠들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해봐야지 하는 다짐이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뇌를 위해 눕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글로 적는 순간 그 다짐은 현실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미 실천해 보신 분들의 후기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망설이는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과 튼튼한 두 다리로 존엄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가 시원하게 숨 쉬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유호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 근육이 빠지면 뇌도 같이 쪼그라든다 는 놀라운 사실과 누워서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아주 쉬운 운동법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